사람들은 나를 폐지 줍는 노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기 보이는 저 건물, 그 유리벽에 새겨진 글자 정민테크. 그건 내 이름에서 따온 회사였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경영 공부 제대로 시작하려고요. 좋다. 아버지가 밑에서부터 가르쳐 줄게. 이 회사는 네가 이어가야 할 가문이야. 둘 다 너무 일 얘기만 해요. 준호도 아직 젊은데 이제 세상은 젊은 피가 움직일 때야. 준호, 너만 믿는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을 줄은. 대표님, 최근 준호 전무가 회사 자금 일부를 외부에 빌려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빌려줬다고? 누구에게? 그게 카지노 투자 쪽 인물들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이게 뭐야? 입출금 내역이 카지노 VIP 라운지?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회사 돈을 노름판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야? 회사 자금 5억이 어디로 간 거야? 그건 투자예요. 카지노 인맥으로 홍보 사업 연결하려고. 투자? 노름판이 투자냐? 그날 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줄이 끊어졌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외부에서 자금 회수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준호 전무 명의로 담보 잡힌 계좌가 있습니다.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들은 회사 돈으로 도박 빚을 메우려다 결국 모든 걸 저당 잡혔던 겁니다. 준호야, 이게 다 뭐야? 아버지,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한 번만 만회하려고 했는데 넌 아버지의 이름을, 회사를, 가족을 다 팔아넘겼어. 그럼 어쩌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림자 소리만 들었어요. 한 번쯤 제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가문을 지키려던 내가 결국 아들에게는 족쇄였던 겁니다. 며칠 뒤 회사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은행은 등을 돌리고 직원들은 떠났죠. 남은 건 나와 쓰러진 간판뿐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내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애도 나처럼 두려웠겠죠. 그날 밤 나는 아들의 통장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나는 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습니다. 한때 수백억을 움직이던 손으로 이젠 낡은 상자를 주워 올립니다. 저 빌딩. 그 위에 정민테크 이름만 남았구나. 세상은 잔인하게 돌아갔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피, 내 욕심, 그리고 내 아들이었죠. 저기 내 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지. 내 회사를, 내 피로 세운 그 회사를 망가뜨린 장본인 말이야. 한때 수백억 자산가였던 남자. 이제는 폐지를 줍는다. 그리고 그는 매일 새벽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 앞에서 멈춰선다. 그 건물은 그의 아들이 빼앗아간 회사였다. 그날 이후 나는 죽지 못했습니다. 죽는 것도 사치라는 걸 알았죠. 그 대신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제 나는 쓰레기통에서 종이를 주워. 하지만 이 종이들이 내 유일한 재산이야.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습니다. 한때 회장님이었는데 이제 저 꼴이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비로소 내 진짜 얼굴을 마주했으니까요. 그는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싣는다. 하지만 눈은 늘 같은 곳을 향했다. 한진그룹 본사. 그 이름 속엔 그의 피와 인생이 묻혀 있었다. 누구도 몰랐다.
이 폐지 줍는 노인이 이 회사를 세운 창업자라는 걸. 그는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싣는다. 매일 새벽 나는 폐지를 주웠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비밀도 버려진 돈도. 그리고 내 과거의 잔해도 봤죠. 어이 아저씨. 요즘 꼬박꼬박 나오는 거 보니 살아볼 마음이 좀 생겼나 보네. 그냥 아직 끝내기엔 할 일이 좀 남아서. 할 일이라. 그건 아들이 아니라 그 자식 그 배신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늘 같은 곳을 향했다. 한진그룹 본사. 그 이름 속엔 그의 피와 인생이 묻혀 있었다. 신문엔 한진그룹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 모든 걸 부정한 채 도망쳤다. 대표님, 부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직원. 미안하다고 준호를 잘 부탁한다고요.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드는 고백이 될 줄은. 장례가 끝난 뒤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서랍 안 깊숙이 숨어 있었죠. 이게 뭐야, 날짜가 30년 전. 그날 영석 씨를 만났다. 그 사람은 나에게 따뜻함을 줬다. 정민이 알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가 태어났다. 영석? 그 이름 내 오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석. 정민아, 네가 있기에 내가 버틴다. 우리 평생 친구다, 영석아. 그 사람은 내 결혼식 사회를 봐줬고 사업 초반엔 나를 가장 많이 도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 내 아들 모두 그 사람의 그림자 아래 있었던 거죠.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였구나. 아이가 나를 닮지 않았던 이유가. 그날 밤 나는 집안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결혼사진, 출생기록, 병원 서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친자 확인서. DNA 일치율 0%.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름, 가정, 피해 연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술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취할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졌죠. 준호야, 넌 도대체 누구야? 아들 전화 목소리. 왜 또 전화하세요? 저 지금 바쁩니다. 너 정말 내 아들이냐? 아들. 무슨 소리예요? 또 술 드셨어요? 대답해.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누구냐고.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그 얘기를 꺼내시네요. 그날 이후 그 녀석은 사라졌습니다. 내게 남은 건 진실의 상처뿐이었죠.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리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가족, 피의, 사랑 모두 거짓이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건 존재의 부정이었다. 며칠 후 은행 창구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 고객님, 통장 잔액이 7,000원 남았습니다. 7,000원이요? 네, 대출금 자동이체가 오늘 전부 나가서요. 내 인생이 숫자 하나로 끝났습니다. 7,000원. 그게 내 이름, 내 노력, 내 가족의 값이었죠. 그날 밤 나는 강둑으로 갔습니다. 모든 걸 끝내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냐. 거짓 위에 세운 왕국이었네. 사랑도 믿음도 피도 다 거짓이었어.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내 발을 덮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과거의 목소리. 정민 씨, 미안해요. 그래도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비록 거짓 위의 사랑이었지만 그 안에 있던 마음은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죽지 못했습니다. 죽는 것도 사치라는 걸 알았죠. 그 대신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는 집을 팔고 거리로 나왔다. 모든 걸 버리고 이름조차 잊으려 했다. 사람들은 저 노인 또 나왔네 하며 조롱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폐지 속에서 버려진 아이디어 노트를 발견한 그날부터 노트에는 그가 젊을 때 써둔 메모가 있었다. 정직한 기술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결심했다. 그래, 이젠 내 방식으로 그놈의 세상을 뒤집어 주마. 준호, 내 아들로 자라난 그 녀석은 내 회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었죠. 그 돈으로 새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성을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한준호가 아니라 박준호로. 그래, 이제는 숨지도 않는구나. 뉴스 앵커 박준호 대표, 신생투자사 H&K 캐피탈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떠올라. 신문 속 그 얼굴은 여전히 내가 사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심장을 갈랐죠. 낡은 노트북 하나, 그리고 옛 직원 하나. 그는 모든 걸 머릿속에서 복원했다. 박준호, 그놈이 새로 세운 회사.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녀석의 세상을 내가 만든 방식 그대로 무너뜨리겠다고. 옛날 회사 문서, 거래처 투자자 리스트. 이건 아직 내 머리에 다 남아있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건 총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정보. 그 녀석이 몰랐던 건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였죠. 그 시스템은 내가 만든 구조였다. 그게 내 실수야. 아버지를 배신할 땐 아버지가 만든 기반부터 지워야 했어. 속보입니다. 신생투자사 H&K 캐피탈. 대규모 횡령 및 뇌물 스캔들 적발. 그날 밤 세상은 뒤집혔다. 그리고 나는 TV 화면 속에서 내 아들이 수갑을 차는 걸 봤다. 기자. 박준호 대표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들 울먹이며. 아버지, 아니 정민 씨가 시킨 거죠? 그럴 리가 없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멈췄다.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남은 건 텅 빈 허무뿐이었다. 며칠 뒤 그는 교도소 앞에 섰다. 복수를 끝낸 남자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이젠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할 때다. 며칠 후 한 아이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가 주래요.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죠. 그래, 준호야. 넌 내 피는 아니지만 잘한 놈이었구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아직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웠는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이 가르쳐준 건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었어요. 이젠 그걸 배우려 합니다. 그는 편지를 꼭 쥐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도 많이 힘이 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폐지를 줍던 손으로 작은 수공예 공방을 열었다. 사람들이 웃으며 물건을 사고 그는 미소로 답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다. 복수는 상처를 멈추게 했지만 용서는 내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들었다. 핏줄보다 무거운 건 진실이었고 진실보다 강한 건 다시 일어서는 인간이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외면했던 것이다. 그는 이제 세상과 다시 마주 보고 있었다.